부부의 세계 15회 망상에 빠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지선우는 아들 이준영의 바람대로 함께 고산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태호 지선우는 겁먹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실장에게 약속을 제안합니다. 이제 자신 안에 있던 불안의 실체를 목도할 시간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어쩌면 너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완전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 박혜준에게 폭발한 한소의 거짓말은 절대 용서 못해 속마음을 털어놓는 김희애. 잠깐이지만 남편이 그리웠나봐의 경영에 아픈 곳을 찌르는 김희애 따님이 안타깝지 않으세요? 불안한 한소의 마음 제대로 자극하는 박선 영화들이 이무생을 싫어했던 이유 엄마가 아까워서. 한소희에게 실체를 알려주는 김희애 그 남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취향이야. 너랑 나 둘 다 한소희에 충고하는 김희애.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경영의 지시로 가진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난 박혜준. 박혜준을 떠나는 한소의 망상에 빠진 건 나였어. 너 때문이야. 모든 것을 김희애 탓으로 돌리는 박혜준. 지난 14회 준영이를 보내고 나서 잠시 안 좋은 생각도 했었던 선우. 그런 선우가 걱정되었던 윤기가 바다에 빠져있는 선우를 구하게 되고, 선우는 그런 아픈 상황에서 울면서 찾으러 와달라 하는 준영이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준영이를 찾으러 태호의 집에 간 선우. 이제 다시 준영이를 데리고 오게 된 선우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준영이를 데리고 고산을 떠나려고 할지, 이태호랑 선우가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경이가 앞으로 태호에게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할지도 관전 포인트이겠네요. 휴. 태호는 싸그리 망하고 나머지가 행복하며 끝이 날련지. 망상에 빠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내가 그랬지. 너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다고. 천박해. 더럽고 상스러워. 준영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준영이 어디서 잤어? 지선우 그 여자랑 잤니?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집에 준영이가 없다는 것에 놀라게 되고, 준영이에 대해 묻는 태호에게 다경이는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며 지선우와 잠을 잤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태호는 선우와 잠을 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실수.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수였어. 선우와의 하룻밤을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태호. 다경이는 태호에게 선우가 떠나든 말든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태호는 계속해서 다경이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이미 상처받을 대로 다 받아버린 다경이는 태호를 외면하고 혼자 돌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선우가 경고했던 대로 다경이도 지난 2년 전 선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내가 아빠가 그리웠던 것처럼 엄마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남편이 그리웠어. 그 시각 선우는 아들 준영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우리 도망가면 안 돼? 아무도 없는 대로 준영이는 아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엄마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같이 떠나면 안 되냐고 부탁합니다. 선우는 준영이에게 떠나자며 일단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쉽지 않았을 텐데. 절대 제니는 준영이처럼 안 만들 거야. 와우. 다경이는 태호에게 제니를 위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하죠. 바로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준영이 어딨어? 당신 보고 싶지 않대. 이후 태호는 선우와 준영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준영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데 다짜고짜 찾아와 선우를 밀치고 들어오는 태호.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어? 아직도 나한테 뭐가 남았니? 준영이만 아프지 않게 해달랬잖아.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어휴. 한숨만 나옵니다. 여회장한테 전하세요. 내가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이후 태호에게 끌려 나왔던 선우는 태호가 가고 나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여회장이 심어놨던 비서의 차를 찾아가서 여회장에게 말하라고 하죠. 그렇게 여회장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선우. 한편 태호가 또 선우를 만났던 사진을 받게 된 다경이. 이후 바로 어머니의 전화가 옵니다. 선우가 고산을 떠나려고 한다고 집을 내놨다는 말을 전해주는 어머니. 준영이도 이제 슬슬 떠날 준비를 합니다. 노을이에게 자기가 훔쳤던 물건들을 전해주고 애들한테 사과를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노을이에게도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부부의 세계 16회 15회 결말 최종의 줄거리 재방송. 김희애, 박혜준, 전진서, 한소희, 이태호의 반성하는 죽음 나오나? 최고 사청률 30% 주목. 이제 15회와 16회만을 남겨놓은 채 JTBC 금토 드라마 시청률 최고를 달성하며
부부의 세계가 이제 종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희애, 박해준 부부의 갈등부터 이혼, 복수까지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배우들의 열연과 세련된 연출력 등이 혼연일체가 되었고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역대급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식상하리만큼 보여줄 대로 다 보여준 불륜 드라마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BBC 드라마 닥터 포스터라는 원작을 토대로 한국 드라마가 만나 매회마다 화제를 뿌리며 원작에 대한 기대감도 올랐던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에 부부의 세계는 종영이 되지만 다음 주에는 부부의 세계의 원작인 닥터 포스터가 방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부부의 세계의 뒷여운으로 닥터 포스터를 보려는 시청자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의 세계 15회, 16회 다시 한번 1회와 2회처럼 클라이막스로 걷잡을 수 없이 속도감 있게 올라갈 것인가 여부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도 상상을 못할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원작의 시나리오에 충실한 드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만 부부의 세계의 열혈 시청자로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이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태호의 결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는 레오 이태호의 결말이 15회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오늘 15회를 지켜봐야겠어. 이태호 손재역처럼 반성하고 죽느냐? 아님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느냐? 고유림의 남편 손재역은 부부의 세계 후반부에서 반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부의 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 이태호가 과연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부부의 세계다운 결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15회 방영에 앞서 이태호가 죽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 제작진들의 의도가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태호의 결말 부분은 부부의 세계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뼈를 깎는 반성과 고통 속에서 자멸할 것인지는 본방 사수를 하며 지켜봐야겠어요. 이태호의 결말에 따라 김희애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작 닥터 포스터에서는 한 가정이 몰락하면서 아들이 가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지만 부부의 세계는 여기에 어떤 극적인 요소를 넣어 반전을 끌어올리지는 15회를 봐야 알 것 같아요. 김희애의 우울함을 어떤 식으로 극대화시키고 이를 대미로 장식할지는 PD와 연출진들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갑자기 조커의 춤이 떠오르는 이 느낌은 무엇인지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몸동작, 춤은 최고의 경지이기에 김희애의 예상치 못한 연기가 나와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바다신에서 반쯤 미친 듯한 김희애 씨 연기가 압권이었잖아요. 부부의 세계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단 2회만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못 봤던 연출력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사로잡았듯이 남은 2회는 숨가쁘게 휘몰아치듯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 클라이막스 상태에서 부부의 세계가 끝난다면 최고의 숨맛 장면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고두고 혼자될 정도의 명장면이 김희애의 예고하지 않는 연기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로 소름 끼치도록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김희애 씨 일생일대에서 가장 큰 명장면 나오나 숨죽이며 기다려봐야겠어요. 단순한 빌륜 드라마가 아닌 작품이 나와야 한동안 부부의 세계의 아성을 깨뜨리는 작품이 나오기가 힘이 들듯 싶네요. 선우는 아들 준영의 바람대로 함께 고산을 떠날 준비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태호의 행동은 선우와 준영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선우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미행하고 있던 이 실장에게요 회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따님이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젊고 예쁜 나이를 허비하는 거 안타깝지 않으세요? 부쩍 콤플렉스에 빠져 아둥바둥하는 것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따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사람이니까 라고 여회장에게 말을 해요. 선우는 준영과 함께 고산을 떠났고 윤기 역시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나 봐요. 음성 메시지로 그냥 지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려다가 삭제를 누르네요. 다경은 지선우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는 말의 주인 없이 텅 빈 선우의 집을 찾게 되었고 일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진짜 떠난 건지 확인하려는 다경의 말에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게 다가 아니지 않냐며도 사람 진짜 끝난 건지 확인하려던 거 아닌가요? 이태우 그 사람 지선우 쉽게 못 잊을 거예요.
재혁씨가 옆에 여자가 있어도 그 전 여자를 잊지 못한다고 이태호가 그래 보인다고. 선우 언니 잠시 잠수 탔을 때 이태호가 찾아왔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그 눈빛이 얼마나 절절하던지 의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잘 알아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불안한 한소의 마음을 제대로 자극하는 예림. 선우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준영. 그런 준영에게 윤기를 싫어했던 이유를 묻자 엄마가 아까워서라며 준영의 말에 미소가 피어오르는 선우. 윤기는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시각 준영도 노을에게 문자가 오네요. 불안한 마음에 잠 못 드는 다경은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요. 태호씨 설득해서 친권 포기각서 받을 테니 그쪽도 양육비 포기하라고. 언제 무슨 핑계로 나타날지 못 믿겠어서 그런다며 불안한 마음을 지선우에게 드러내네요. 불안해하는 다경에게 이태호의 실체를 알려준다며 프로포즈 곡의 실체를 알려주네요. 왠지 지선우에게 했던 프로포즈 그대로 다경에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향수, 속옷, 웨딩드레스 고르는 취향까지 너무 똑같아서 소름 끼치게 놀랐다고 하잖아요. 물건 뒤져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가 바닥이냐며 유치하지 않냐는 다경 말에 옛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 선우. 이태호가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랑 아주 비슷해. 그 남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취향이야. 너랑 나 둘 다. 너랑 나 같은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 자기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여자에게 끌리면서도 어느 순간 통제받는다는 느끼게 되면 숨 쉴 구멍을 찾을 거야. 나랑 있으면서도 너에게 끌렸던 것처럼 또 안 그런다는 보장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상처 줄 게 뻔한 남자랑 같이 자식을 키울 순 없어. 어쩌면 너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다경에게 충고하는 지선우. 법인카드가 정지가 되고 사무실을 찾아가니 실장은 태호의 짐을 정리하고 있고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집에 나가봐 라는 말을 해줘요. 이혼부터 제니의 친권 포기, 회사까지 여회장의 지시로 다 정리당한 태호에게 내가 바란 건 오직 내 딸 하나.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였어 라며 다경을 불행하게 만든 태호를 내쫓는 여회장. 당신한테 난 뭐야. 망상에 빠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이제 모든 걸 알아버렸다고. 당신한테 지선우 대용품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제 더는 안 속는다며 태호와 끝내는 다경. 넌 악마야. 처음부터 널 만나는 게 아니었어. 선우에게 분노를 토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선우의 탓으로 돌리는 태호.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지가 바람피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 탓으로 돌리는지. 와 저런 인간 있으면 진짜. 더는 말 안 할게요. 선우와 준영은 다시 고산으로 돌아와 병원에 복직하게 되고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느끼는 선우. 언제 오냐며 준영은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포장을 봐서 짐을 한가득 들고 집에 온 선우. 준영을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이상하게 느껴요.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고 소파 위에서 준영의 폰 진동 소리가 들리고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선우.